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본다. 사건 살롱. 그날 무슨 일이 있었을까? 법의 눈으로 현장을 파헤치고 그림 한 장으로 진실을 들여다보는 사건 살롱. 오늘은 좀 일찍 만납니다. 두 변호사와 함께 할게요. 양변 백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래 이제 3부를 하고 마지막에 저 살롱 뒤주로 마무리를 하고 이제 한 주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오늘은 좀 저 일정상 일찍 모셨어요. 오늘 들여다볼 사건은 이거 사실은 이때도 아마 저희 신삼변 시대에서 매일 이 거의 사건 한 달 다뤘던 것 정도 뭐 언론에 예. 계속 문제제가 됐던 사건이죠. 예, 저희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사건인데 2021년이죠.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 사건. 당시에 이제 함께 있던 친구 A 씨에 대해서 수사를 했었고 경찰이 수사 결과가 나온 거죠, 백변. 네, 맞습니다. 이 2021년 4월 24일 밤부터 25일 새벽에 발생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한 2년 8개월 정도 지난 사건이죠. 이 사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친구가 관여가 돼 있는 사건이냐, 그러니까 형사 사건이냐, 예. 아니면 사고이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관계가 없는 사고이냐, 이 두 가지 쟁점을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예. 저희가 잘은 모르고 있었겠지만, 근데 일단은 중앙지검 형사상부에서 폭행치사, 유기치사 혐의를 받던 이 고 손정민 씨의 친구 A 씨에 대해서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증거 조사를 다 거쳐서도 혐의 사실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건데요. 일단 이게 어떤 사건인지 너무 오래돼서 많은 분들이 좀 대충은 알고 계시는데 정확한 사건은 기억을 못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그 당일 현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손정민 군이 그 당시에 서초구에 살고 있었는데요. 예. 4월 24일 밤 한 9시 30분쯤에 이 동기 A 씨의 연락을 받고 10시 45분쯤에 잠원 성당 옆에서 이제 둘이 만납니다. 그리고 한강 시민공원으로 가기 전에 소주 2병, 청아 2병을 사고 이제 한강 시민공원에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밤 11시 한 15분경에 편의점에서 또 소주 1병, 막걸리 1병을 삽니다. 그리고 새벽 1시 10분, 그러니까 하루가 지나갔죠. 1시 10분에 배달앱을 통해서 음식까지 주문을 했는데 여기서부터 전화 통화 내역들이 쭉 나오는데요. 정민 씨가 이제 1시 17분에 이 A 씨하고 동영상을 찍고 1시 20분에 어머니한테 카톡을 보냅니다. 지금 한강에서 친구 A 군하고 놀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한 1시 반쯤에 또 술을 좀 더 삽니다. 소주 1병과 막걸리 2병을 사고 그리고 1시 45분에서 56분, 그러니까 2시 전까지 동영상을 또 서로 몇 차례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씨가 그 뒤로 한 2시간가량 지나서 새벽 3시 37분에 본인의 부모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네. 부모한테 전화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민이가 깨워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새벽 3시 37분까지는 그 손정민 군이 살아 있었던 소리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빨리 깨워보내고 너도 집에 오라고 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민 씨 행적이 좀 묘연한 상태에서 이 A 씨가 홀로 4시 30분쯤에 반포 나들목을 지나 귀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혼자 귀가하는 모습이 잡혔고, 네. 그리고 한 40분쯤 지나서 5시 10분에 이 A 씨가 본인의 부모와 함께 다시 한강공원에 도착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한 20분 정도 이 정민 씨를 찾아다녔다라고 이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예.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정민 씨를 찾지 못하니까 한 5시 반쯤에 예. 정민 씨 부모님한테 전화를 합니다. 정민이가 들어왔습니까?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정민 씨 부모님이 한 5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으니까 바로 왔어요. 예. 와서 제일 먼저 보통 뭘 할까요? 정민 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하겠죠. 예. 근데 전화를 했더니 여기서 울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래서 뭐야? 그러고 봤더니 이 A군이 정민 씨 휴대폰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부모님의 의심이 시작이 네, 된 맞습니다. 거구나. 예. 그러면 네 전화는 정민이가 갖고 있겠구나라고 해서 계속 전화를 했지만 전화가 되지 않았고요. 결국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정민군 부모님이 실종 전화도 돌리고 뭐 현수막도 부착하고 정민군을 찾느라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사건 발생하고 한 5일 정도 지난 4월 30일에 예. 실종된 장소 근처 한강 수중에서 손정민 군의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민간구조사 차종욱 씨가 구조견 오토와 함께 시신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자, 양변 일단 손정민 씨의 사인은 익사였어요. 네, 한강, 그렇습니다. 한 열흘 조금 더 지나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공식적으로 익사로 추정된다라는 결론을 내놨어요. 네. 그러니까 다른 외부에서 어떤 폭력이 있었다거나 그런 건 아니고 네. 한강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아 있었다라는 네. 거였죠. 그럼 일단 사고사라는 건데. 네. 그런데 왜 이제 그 손정민 씨, 고 손정민 씨의 부모님은 그 친구를 의심하고 이게 사건 형사 사건이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형사 사건들을 다룰 때 사인이라고 하는 건 결정적으로 그 사람이 마지막에 생명을 잃게 된 원인이잖아요. 그럼 왜 그러면 사인이 그렇게 나왔을까? 그러니까 손정민 씨 아버지 같은 경우가 이 익사로서 결론이 났는데 그러면 왜 어떻게 누구 때문에 물에 들어가느냐라는 거예요. 멀쩡한 내 아들이 왜 물에 들어가냐? 왜 물에 들어갔겠느냐라고 이 아버님은 실족사를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셨고요. 예. 사실 경찰에서는 처음에 한 2달 정도 수사를 해본 끝에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이 됐기 때문에 내사를 오래 한 거죠. 예. 근데 사건으로 보질 않고 내사 종결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사 사건으로 아예 다루지를 않았던 거예요. 예. 하지만 이 손정민 씨 유족들이 그때 친구였던 A 씨를 고소를 했어요. 그래 고소를 해서 이제 정식 수사 사건은 됐지만 예. 그래도 여전히 2021년 10월에 이거는 경찰이 보기에는 사건이 아닙니다라고 검찰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유족들이 반발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에서 경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에서 직접 2년이 넘게 길게 또 수사를 했던 겁니다. 예. 이를 이제 유족들도 불러서 조사를 하고 또 다른 증거 조사도 했겠죠. 경찰에 1차적으로 가했던 예. 증거 조사도 했는데 2년이 넘는 기간 이후에 결국 무혐의로 17일 날 사건을 종결한 건데 이 정민 씨 아버님 같은 경우는 아직도 억울한 죽음을 주장을 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이 무혐의 결론이 나왔다라고 알려지니까 본인의 이제 SNS에 또 많은 분들이 그때 워낙 많은 여러 전문가들도 나와서 여러 가지 또 추정들 또 이게 사건일 것이다라는 추정들도 있어서 예. 그런 얘기들을 아직도 이제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어떤 응원 댓글들을 보면서 아직 진실은 그대로다라면서 이런 얘기 마지막이 이런 겁니다. 그 친구 A 씨하고 정민 씨가 강비탈 그러니까 한강변 쪽에 같이 내려간 거는 거기까지는 진술을 해요. 근데 내려가서 뭘 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진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은 내려간 건 기억하는데 왜 내려가서 뭘 했는지 기억을 못하느냐. 난 못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백변. 그런데 네. 이거 당시에 이 목격자도 있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부터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 폭행치사, 유기치사로 고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A 씨하고 손 씨가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생각으로는 그 약간 그 한강변 경사의 잔디 끝부분 그러니까 물로 금방 빠질 수 네. 있는 거기에서 이 A군이 마지막에 새벽 4시 28분에 하고 눈 뜨고 집으로 간 거예요. 예. 거기까지는 확인이 됐어요. 그럼 그 사이에 뭐 폭행을 해서 물에 빠지게 했건 예. 혹은 물에 빠지는 걸 봤는데 인식했는데 구조하지 않았건 그 둘 중에 하나다라고 판단하고 고소를 하셨던 건데 밀어서 빠뜨리건 아니면은 같이 놀다가 실수로 빠졌는데 안 구하고 그냥 왔다. 그렇죠. 이런 그 둘 식의. 중에 하나, 예. 둘 중에 하나다는 예, 취지로 예, 이제 예. 고소를 한 거죠. 예.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게 몇 개 있었어요.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당시 새벽 한 2시 반에서 3시 반, 그러니까 1시간 정도 동안 정민 씨가 돗자리에 누워 있다가 앉아 있다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었다고 하는데 예. 또 이게 2시 지금 방금 네, 저희가 맞습니다. 유튜브로 나오는 네, 사진이 네. 당시 이제 제보자가 제공한 네, 맞습니다. 근데 저게 장면을 보면 예. 뭔가 정민군은 누워 있고 친구가 정리를 하면서 그래서 저 때 휴대전화를 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저 때부터 뭔가 시작이 된 것 아니냐라는 그냥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던 그 당시의 사진입니다. 예. 근데 일단은 본인은 그런 건 전혀 아니었고 정민군이 저렇게 잠들어 있었고 옆에 그냥 있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제 논란이 되는 건 새벽 4시 28분입니다. 그러니까 4시 반에 이 친구가 그 반포나들목을 통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집으로 간단 말이에요. 근데 2분 전에 한강변 경사면 잔디 끝 부분에 가방을 메고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목격자에게 발견이 됐습니다. 정민 씨가 아니 A 씨가요. A 씨가. 예. 예. 그러니까 정민군은 그 당시에 발견이 안 됐죠. 예. 그러니까 저 물하고 가까운 데인데 위험한데 그런 생각에 이 A 씨를 깨웠고 예. 그분들이 깨워서 이 A 씨가 집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A 씨의 인상 차이까지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 A 씨가 맞았던 거고.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려간 건 기억나는데 조금 전에 양변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든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니 이제 정민군 아버님 입장에서는 그때 뭔가가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민희 씨 아버지 입장에서는 술을 먹다가 둘이 물가까지 간 것까지는 맞고 그런데 그 A 씨는 행인들이 깨워서 일어나 집에 갔고 정민 씨는 이미 없고 예. 네. 그런데 어떤 상황인지는 A 씨는 기억 안 난다고 하고 그리고 A 씨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또 정민군을 찾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를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나왔던 거죠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물가에서 뭔 일이 있었건 이렇게 아버지가 의심하신 건데 그런데 정민 씨 봤다는 목격자도 있었잖아요. 자, 지금 시간이 조금 중요해졌는데요. 지금 그 친구 A 씨를 깨워서 다른 사람들이 깨워서 집으로 돌려보냈다. 정민 씨 친구가 4시 반에 집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이후에 정민 씨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격이 됐다라면 그렇다면 친구는 혐의가 없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이게 정말 정민 씨인지 모르는데 4시 40분에 어떤 남성이 물에 들어간 걸 봤다는 목격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낚시를 하던 곳에서 두 사람이 빠진 곳에서 한 8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어떤 남성 낚시하는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일행이 있었어요. 그 일행이 이 어떤 남성이 물에 천천히 무릎부터 가슴까지 물에 들어가더니 수영을 하듯이 강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 모습을 봤다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그게 정민 씨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정민 씨였다면 이 친구가 간 이후에 정민 씨가 걸어 들어간 거였는데 어쨌든 목격자 중에 5명은 물속으로 들어간 걸 직접 봤다라는 거고 2명은 물이 첨벙거리는 소리도 있었고 뭔가 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들었다라고 했고요. 근데 이 7명이나 됐는데 그럼 남성이 물에 들어가는 걸 보고 가만히 있었느냐?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판단하기에는 특별히 뭐 구조가 필요한 응급 상황이 아니라고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5시에 그래, 아깝네. 철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양변 정민 씨가 사라진 이후에 친구 A 씨하고 그 가족들이 찍힌 CCTV 영상이 있다는데 그거에 대한 의혹도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냐면 친구 일단 A 씨하고 그 숨진 정민 씨가 그렇게 새벽까지 술 마실 만한 사이였느냐 아니면 도대체 왜 그러면 A 씨가 핸드폰을 가져가느냐 가족들은 또 정민 씨가 물을 무서워한다 물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 그리고 익사가 사인이라 밝혀지긴 했지만 국과수에서 여전히 정민 씨 머리 쪽에도 상처가 있고 볼에도 상처가 있다. 이건 어떻게 된 거냐라고 했는데 경찰에서는 또 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했어요. 실제로는 정민 씨하고 A 군이 평소에도 함께 술 마시고 뭐 여행도 같이 다녔던 사이였다. 그러니까 새벽에 술 마신 게 이상하지 않다라는 거고 정민 씨 휴대전화를 A가 가져간 이유는 정확히 설명을 못해서 그건 아직 찾고 있는데 또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뭐 그거 자체를 다투긴 어렵다라는 거고 친구가 휴대전화를 감춘 걸로 혹시 이렇게 의심됐잖아요. 아까 뭐 그렇죠. 이렇게 누워 있는 사진을 보면서 그게 아니라 실제로는 친구 휴대전화가 새벽 한 3시부터 한 7시 전원 꺼질 때까지 한강공원 주변에 있긴 있었다라는 게 나왔고 위치 추적을 해보니까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또 이제 의구심이 됐던 게 바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친구 A 씨가 집에 갔다가 부모님을 모시고 와서 다시 한강시민공원으로 왔고 그러니까 이분들 A군과 A군 부모님의 주장은 정민군을 찾다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서 정민군 부모님에게 전화를 했다. 이게 이제 A군 쪽의 주장인데 이제 정민군의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제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5시 34분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와서 A군은 자전거 대요소를 지나 뭐 여기저기 둘러보고 놀이터 인근을 돌아다니고 살피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비틀대다가 A 씨가 바닥에 눕는 모습도 나오고 A 씨 아버지가 누군가 통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 찾고 있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서 잊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아까 사고가 났을 거로 추정되는 상황이 어디였죠? 물가잖아요. 물가가 아닌 곳을 찾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A군도 거기서 목격자가 깨워서 집에 갔다는데 그 주변을 찾아야 되는데 왜 놀이터를 찾느냐. 그러니까 정민군 아버님은 이거는 정민이를 찾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찾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의 휴대폰이라던가 뭔가 그런 걸 찾던 것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말끔하게 해서는 안 되는 또
이게 이 아버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도 이렇게 예. 몇 가지가 계속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지금 뭐 최종적으로는 무혐의 처분이 났고 뭐 법적으로는 뭐 검찰 항고라는 제도가 있긴 있는데 어쨌든 형사적으로는 일단은 네. 중앙지검에서는 무혐의로 발표를 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손정민 씨의 명복을 빕니다. 살롱드지 갈까요? 네. 양변 살롱드지 네. 가죠? 네, 바로 말씀드리면 되나요? 네, 살롱드지. 오늘 가져온 그림은요. 윌리엄 아돌프 부게르라는 프랑스 화가의 그림입니다. 사실 단테의 지옥으로 한번 제가 이 화가의 그림을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오늘 가져온 그림은 죽음 앞에 평등이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이에요. 사실 이 윌리엄 부게로가 보통 굉장히 많은 그림을 그리긴 했는데 다른 그림들은 굉장히 예쁜 그림들이 많아요. 뭐 몽글몽글하고 한 번 뭐 이렇게 예전에는 이게 벽에 이렇게 그 외국 명화들 그 카피본들 많이 전시해 놓기도 했는데 가게 같은데 그런데도 굉장히 많이 쓰였던 그림인데 가끔 이렇게 어둡고 종교적인 색채가 있는 그런 그림들을 그렸거든요. 그림을 이제 혹시 보신 분들도 있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한 청년이 이제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땅에 누워 있습니다. 하늘을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수평으로 정말 특이한 구도를 가지고 있죠. 아주 수평으로 가까이서 천사가 날아오면서 이제 시신을 덮기 위한 천을 이렇게 펼치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참 희한한 게 하늘을 보면 이게 일반적인 하늘의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에 어떤 생명이 살고 있는 땅에서 세상을 떠나서 이제 같이 있는 평행의 공간이지만 죽음의 공간인 하늘로 이 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죽음 앞에 평등이라는 제목과 관련해서 되게 좀 그림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천사가요 망자의 죽음을 위해서 천을 덮어주긴 하는데 이 시선은 망자를 보고 있질 않아요. 딴 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네 진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 이렇게들 해석을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고 죽음은 누구나 혼자 맞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인 것인데요. 모르겠어요. 이 그 왜 이런 식의 그림들을 어두운 그림들을 그렸는지 하필이면 또 이 부게로가 굉장히 당대에는 상업적으로도 대중적으로 사랑을 많이 받았던 화가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시도하진 않았기 때문에 시대 조례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 주리파 화가들로부터 비판을 받았지만 부족할 것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왜 이런 어두운 그림들을 가끔 그렸을까? 뭐 추측해 볼 수 있는 건 또 이 부게로가 아이들을 어렸을 때 3명의 자식을 잃었던 그런 상처가 있는 사람이긴 했습니다. 물론 이제 시대상으로는 또 안 맞다는 지적도 합니다만 어쨌든 모든 이에게는 다 밝은 것도 있지만 이런 어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 화가의 그림처럼 누구나 죽으면 외롭고 쓸쓸하게 혼자 맞는 것이지만 그래도 또 이렇게 그 시신을 덮어줄 망자의 죽음을 기리고 덮어줄 무엇인가는 또 있기 마련이니까 아무튼 아직도 가족분들은 아파하고 계시지만 망자의 눈을 감겨줄 무언 어떤 덮음이라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건 살롱 사건 얘기도 해봤고 우리 양변의 살롱드지까지 다 해봤습니다. 오늘 저 2부에서 만나서 좀 어색하셨을 텐데 다음 주부터는 다시 3부로 아마 돌아갈 겁니다. 오늘 사건 살롱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양지열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